웃기지 않은 사람이 돼도 상대가 저랑 있으면서 재밌다고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그냥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깨달음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재미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사실 이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 마음, 뭐 어떤 질문을 받으면 재미있게 말해야지. 어떤 나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위트 있고 재미있게 말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사실 지나고 보면 인간관계에서 되게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니까 전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유튜브든 책이든 보면 말 잘하는 방법, 뭐 조리 있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뭐 센스 있게 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전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저는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20대 중반 때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이때부터 그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몇 번 사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20대 중반,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 사실 되게 그냥 자뻑으로 말하자면 핵인싸였습니다. 핵인싸. 집에 있는 날이 없었죠. 맨날 나가서 술 먹고 놀고 이렇게 좀 막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모임들이 많았고요. 친구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형, 동생, 뭐 누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술자리를 가게 되면 사람마다 포지션이 있잖아요. 뭐 근데 저는 안 믿으시겠지만 제 지금 이런 말투나 목소리를 보시고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그캐였습니다. 개그캐. 아 지금 제가 말하고도 민망하네요. 이게 참 내가 웃겼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세상에 민망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그캐 포지션에 있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약간 자뻑 섞어서 사실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개그캐 그냥 말을 하기 위한 소재입니다. 자꾸 저도 말하다 보니까 민망해서 자꾸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네요. 혀가 길어집니다. 개그캐였고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을 많이 웃겨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나게 개그에 재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런데 이제 좀 목소리도 크고 좀 그때는 텐션이 좀 높았거든요. 지금처럼 낮지 않아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뭐 엄청나게 위트 있었다, 센스 있었다, 뭐 재능이 넘쳤다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살신성인으로,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좀 쭈뼛쭈뼛 수줍수줍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로 좀 웃겼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대를 한 거죠, 광대짓을 한 거죠. 돌이켜 보면 좀 왜 그랬나 싶기도 해요. 아, 굳이 그럴 필요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 되게 소모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 그래도 됐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아마 그랬던 이유는 제가 관종기가 좀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뮤지컬 배우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좀 날 좋아해 주기를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웃겨주고 나한테 관심이 몰리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인정받는 기분도 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래 그 20대 중반 막 이럴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재밌는 사람이랑 먹는 거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술자리 가면 뭐 깨달음맨이랑 같이 앉고 싶다. 깨달음맨 일로 와 이러면서 이제 되게 저랑 앉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존감과도 연결된 것 같고요.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술자리에서 여러 사람들의 부름을 받고 가면 이렇게 인기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고 개그를 치면 사람들이 많이 웃어주고 이런 거에 취하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 이게 나를 좋아하는 거랑 이제 나라는 사람 자체, 이 깨달음맨이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는 것과 그냥 나를 재밌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 이꼬르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저 사람한테 호감이 있다. 이게 이성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요.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나를 좋아하기보다 그냥 이 사람들은, 이 지인들은 그냥 그저 웃는 자리, 웃는 분위기, 재밌는 것들을 원했구나. 그래서 나랑 인간적인 관계를 우선으로 하지 않고 뭐 교류를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나를 궁금해하지도 않더라고요. 저를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를 소비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의 컨텐츠로. 근데 그 친구들한테 뭐 배신감을 느끼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재밌는 걸 원하잖아요. 그냥 어디 가든 그냥 똑같은 술 먹는데 그냥 재밌게 해주는 사람이랑 같이 술 먹으면 좋잖아요. 특히나 그때는 얼마나 자극적인 거를 원하겠어요. 이제 20대 초중반인데. 근데 이제 저는 계속 하면서 근데 인간적으로 뭔가 커넥션이 없네, 교류가 없네, 관계가 없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점점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막 웃어주고, 막, 와, 재밌다, 와, 진짜 친해지고 싶다, 이거에 취해서 모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현타를 느끼게 된 거죠. 생각보다 나에 대해 관심 있거나 나랑 관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허무하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의문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죠. 이제 거기다가 또 같이 온 게 뭐였냐면요.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입 열자마자 뭐 웃긴 사람도 아니고 제 목소리를 들어도 뭐 재밌는 톤이 아니잖아요. 코믹이 들어가 있는 목소리 톤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이런 말투나 단어 자체도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진짜 웃긴 사람들은 개그맨이 아니어도 이런 말 단어 쓰는 거 뭔가 말투, 어감, 목소리 뭔가 이런 리듬 자체가 뭔가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살신성이 남들은 굳이 안 하고 쭈뼛쭈뼛 하는 거에서 제가 그냥 오도방정을 떤 거죠. 그냥 무리를 한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도 뭘로 웃겨야 되나라는 뭐 개그맨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개그맨도 소재가 떨어지면 고통스럽잖아요. 막 머리 쥐어짜고 그러는데 심지어 일반인에다가 재능도 그저 그런 제가 그냥 소재가 떨어지니까 점점 이제 무리수 뭐제 이미지를 깎아먹으면서 그냥 날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힘에 부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갈도 되지, 상대방이 불편해하기도 하지, 억지도 부리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더 느꼈던 건 그러니까 귀신같이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왔던 그런 관심이나 뭐 인정 이런 것들이 정말 어, 참 신기하게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제가 어느 날은 뭔가 체력적으로 좀 힘들거나 저도 이 사람이다 보니까 기분이 좀 다운되거나 한 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얘 왜 안 웃겨주지? 얘 뭐 하고 있지? 이런 시선까지도 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빨리 정신 차리고 그냥 그래 재밌는 게 의미가 없구나. 굳이 재밌을 필요가 없구나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고도 한 1, 2년 정도 더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20대 후반까지는 매달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인정받았던 맛 그것을 잊지 못해 가지고 제가 그걸 쉽게 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0대 접어드니까요. 진짜 아니더라고요. 이 재밌을 이유가 정말 없더라고요. 내가 굳이 이 사람들을 웃겨주고 재미를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관심사도 나누면서 재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지. 무슨 내가 개그맨이라고 그렇게 재밌게 할 이유도 없고 많은 분들이 원하는 뭐 재밌게 말하는 법, 위트 있게 말하는 법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인간관계가 있어서 도움이 되거나 막 윤활유 역할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느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상대방을. 이거는 사실 이제 30대 들고 나서 웃긴 거는 내가 웃고 싶으면 그냥 쇼츠 봐도 돼요. 개그 쇼츠 봐도 되고 개그 유튜브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들이 웃기는 걸 원할 거라고 해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었는데 막상 제가 관전자 입장이 되니까 제가 그렇게 웃기는 걸 원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막 어떡하지 주변에 웃겨줄 사람 없나 막 이러면서 막 애타게 찾게 되는 그런 소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재미, 웃김 이런 게요.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재미를 느끼는 기준이 좀 달라지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뭔가 웃기거나 자극적이거나 거칠고 세고 막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면 점점 그런 것들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재미를 느끼는 그리고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재미를 느끼는 그리고 웃음이라는 게 창출되는 소재를 보면 막 자극적이고 웃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취향 맞는 대화를 하고 공감이 되고 거기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잔잔하더라도 막 우와 뭐라라라 막 이런 거 없이 잔잔하더라도 그냥 주고받다가 같은 공감을 느끼는 데서 뭐 그게 회사원으로 치면 막 상사가 행동했던 웃긴 얘기 막 이런 것만 가지고 소소하게 얘기를 해도 대화가 너무너무 재밌고 공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제 내가 왜 그렇게 오도방정을 떨어도 재미있게 해주어도 이제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는 것도 점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밌고 웃긴 사람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사실 그냥 컨텐츠의 개념이잖아요. 재밌고 웃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밌고 웃긴 것을 좋아하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그런 거 외에 더 다른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굳이 재밌지 않아도, 굳이 말이 많지 않아도 저 사람이 좀 조용해도 어릴 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저렇게 조용한 애가 왜 인기가 있지? 그런데 그냥 같이 보내는 시간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뭐 동질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냥 사람의 관계는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맞는 말은 인간관계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일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어거지로 막 친해지고 싶다 가까이 가자 이런 것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코드 맞는 사람끼리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는 엄청난 노력이 없더라도 그냥 뭐랄까요? 조금 너무 부정적인 기운을 내뿜거나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요소들만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마음 맞으면서 친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또 거기다 플러스 시간이 더해지고 어떤 분위기 뭐 같이 한잔 하는 자리라든지 그러면 더 깊은 얘기도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면서 보니까 정말 공감대나 그런 공유할 수 있는 컨텐츠 있죠. 뭐 같이 동호회를 한다든지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같은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그냥 때에 따라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가까워지고 멀기도 하지 어떤 사람이 막 재밌고 웃기다 위트 있다 그런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막 엄청 아싸가 되고 인간관계가 깊이 맺어지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웃겨서 뭐 몇백 명 옆에 있어도 결국에는 그냥 내 주변에 깊게 그리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두세 명만 있어도 인간관계는 엄청나게 성공적인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그냥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막 발벗고 나서서 막 사명감을 가졌거든요. 막 부담감도 가졌고요. 그 정도로 재밌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저는 이제 그냥 먼저 말을 많이 하지도 않고요.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게 됐고 그렇게 그냥 나도 좀 들어야지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개그 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상대방 말을 잘 안 듣게 돼요. 말이 많죠. 지금도 전 말이 많지만 그땐 더 많았어요. 거의 사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개그 치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그렇게 술자리를 많이 했는데 쟤는 어떤 애인지 뭘 좋아했는지 저번 주엔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는지 그런 거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뱉어대기만 했거든요. 지금은 말은 많이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저에게 말을 걸고 서로 대화를 하는 자리가 있다면 상대방이 민망하지 않도록 그냥 서로 편하게 어떤 공감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냥 적당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에너지 레벨을 좀 맞춰주는 편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는 쪽을 좀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냥 주고받는 거에 제가 받는 것도 되게 집중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가 약간 텐션이 높다. 그래서 50의 에너지로 뭐 이럴 수 있잖아. 깨달으면님 밥 먹었어요? 이런데 네. 이러면 너무 불편해지잖아. 그래서 네 먹었어요. 드셨어요? 막 이 정도로라도 한 50으로 에너지를 텐션을 쓰면 한 25라도 그냥 맞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텐션이 높은 사람은 이제 저도 기빨려가지고 좀 피하는 편인 것 같고요. 이렇게 예전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 오랜만에 막 지인들이랑 가끔 이제 뭐 술자리를 하든 커피를 마시든 하면 되게 놀라하는 지인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진정 다운 텐션이 됐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저는 뭐 그냥 그래 그냥 그렇나 보다라고 그냥 대답을 하는데 저도 지금 저의 모습이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 저보다 지금이 훨씬 좋고요. 또 되게 신기한 것은
이렇게 달라져도요. 인간관계가 그럼 예전만큼 막 엄청 핵인싸도 아니고 하죠. 근데도 정말 정말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바뀐 게 없어요. 뭐 예전에 그 제 주변에서 제가 웃겨 하면서 저를 되게 재밌어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없죠, 주변에. 그렇다 해도 바뀔 게 없어요. 정말 정말 똑같아요. 제가 웃기지 않은 사람이 돼도 상대가 저랑 있으면서 재밌다고 느끼지 않다 하더라도 정말 정말 그냥 똑같아요.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주변에 그냥 진짜 가까운 지인 몇몇들이랑만 편한 대화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예전보다 막 결핍을 더 느끼지도 않고요. 더 불편하지도 않고 더 허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전이 그렇게 웃겨주고 오두방정 떨고 막 쫓아다니면서 인풋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전이 현타나 실망감, 허무함 이런 게 더 크고 그거에 동반되는 외로움만 더 클 뿐이지 지금이라고 해서 예전이랑 엄청나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전이 더 힘든 거죠, 인간관계가.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주변에 사람이 많던 적던 그 어떤 관계에서도 외로움은 느껴져요. 이거는 그냥 인간은 그냥 외로움은 어느 정도는 깔고 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이렇게 너무 과하게 그러면 오히려 머리만 아프고 부담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정말 누구랑 대화를 하던 상대가 막 엄청 뭐 파탄이 나가지고 막 공격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은 누구랑 대화를 하든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의 전체적인 것들을 좀 맥을 짚어보면 그냥 우리 서로 되게 편하게 대화를 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막 뭘 해야 됐다, 뭘 해야겠다, 충족을 시켜줘야겠다, 막 웃겨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대답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는 그냥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도 그렇게 많이 없고요. 그리고 사실 이 유머라는 것도 마음이 편하면 훨씬 더 잘 되잖아요. 그 개그맨들도 이렇게 좀 적응되고 웃겨야지라는 그런 강박 없으면 더 웃겨지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막 엄청나게 이제 개그로 웃음을 주진 않지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냥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재밌겠다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웃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웃기기만 해서 그걸로 만족이 들었다면 상대가 재밌는 얘기하면 저도 리액션도 하고 옛날엔 액션만 있었거든요. 근데 리액션도 막 많이 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런 관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이건 여담인데 그럼에도 사실 그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으면서 대부분은 조금 진지하고 잔잔한 톤으로 제 깨달음의 채널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젠가 저도 이제 마이크 앞에 대고 얘기를 한 지가 저도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그런 욕심은 있어요. 여러분께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피식피식 할 수 있는 그런 개그를 좀 던져보고 싶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입에서 말이라는 게 나온다. 이렇게 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예전에는 정말 토시 하나 대본을 다 써서 읽었기 때문에 더 그럴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 이 깨달음맨 채널이 1월 말부터 폼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거의 한 5개월 좀 가까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저도 입에서 제 생각,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날 정도의 말을 하고 있는 느낌이지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들도 좀 제 채널에서 재미를 찾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내가 재미가 있든 없든 그냥 마음 맞고 코드 맞는 사람은 알아서 친해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진짜 개그맨 할 거 아니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무 어둡고 무례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는 정도로만 한다면 인간관계에서의 노력은 그걸로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뭐 이론 같은 거 저도 이런 심리학 이론을 보면 뭐 6대 4, 7대 3 그러니까 더 많이 들어줘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4 말하고 상대가 6 말하게 내가 3 말하고 상대가 7 말하게 하라. 그러면 상대가 더 만족한다.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제 경청과 관련해서요. 근데 그냥 50대 50 정도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상대방의 만족도가 그럼에도 떨어지진 않는다. 저 사람이랑 대화하고 관계하기에 불편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나도 이 정도 말하다 보면 상대방 것도 좀 들어야지 이런 정도의 인지만 있다면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례하고 불편하게만 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이 정도만 해도 더 노력할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정적인 것들만 걷어내도요. 제가 이렇게 좀 살아보고 지켜보니까 각자의 매력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고유의 매력과 그런 그냥 모습들에서 나한테 맞는 사람한테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보면 때에 따라 친한 사람 다르고 때에 따라 마음에 가는 사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그냥 공통점은 시간 약속 잘 지키고 무례하지 않고 그냥 주고받는 대화가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된다 정도의 공통점만 있지 얘한테 왜 마음이 가고 얘랑 왜 친해졌는지라고 생각하면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한 이제 뮤지컬 배우를 하다 보면 프로젝트성 일이기 때문에 뭐 작품을 하나에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작품 안에서도 친하게 지내는 애가 있고 아닌 애들이 있는데 1번은 작품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근데 그 안에서 누구랑 좀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거 보면은 딱히 공통점을 그렇게 엄청나게 뽑아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대화하다 보면 얘랑 더 대화하고 싶고 얘한테 더 마음이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부정적인 느낌만 없다면 막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할 그런 것들만 없으면 여러분들도 네, 그냥 잘 지내시다 보면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이 분명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요. 있는 그대로 살아요, 우리. 막 개그맨 할 거 아니고 유튜버로 개그 유튜버 할 거 아니면 그렇게 사람이 재미있거나 웃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재미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주고받는 관심사만으로도 충분히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요약은 결론으로 가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살고 정말 지나고 보니까 사람이 웃길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위트 있는 대화, 뭐 재밌는 대화, 센스 있는 대화 이런 거 필요 없이요. 그냥 부정적이고 무례하지만 않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지나고 보면 웃긴 사람 막 거기서 막 개그맨 할 거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에서 일반인들은 그렇게 엄청난 장점도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단점도 아니지만 그렇게 내 인간관계를 풍성하게 해주거나 그러지 않더라.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친해지게 되더라. 이렇게 오늘은 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깨달음맨입니다.